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만나보는 다크한 초콜릿 같은 남자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이런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프의 촉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들으셨죠? 최지명 교수님 랩하는 거. 예, 저는 제가 숨이 막혀요. 아, 그래요? 예, 수요일마다. 아, 본인은 수요일마다? 예, 수요일마다. 오시니까. 아, 이제 앞으로 오니까. 왜요? 너무 이렇게 빨라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은 말하는 사람의 그 템포에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되게 직업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전병 교수님하고 같이 출연했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그냥 말이 네. 굉장히 뭐라고 하나 템포가 리드미컬하면서도 엄청 빠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죽어도 못하죠. 나는 그래서 우리 셋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유, 훌륭하신 분이죠. 네, 근데 안 되겠군요. 귀를 막고 하면 되겠죠. 귀를 막는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재치가 있으십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외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잘 안 쓰고 다니려고 하는데 저는 4차까지 맞았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계속 쓰고 다니니까. 그리고 물론 실내에 들어가면 또 써야 되니까 안 벗고 다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상인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거리두기가 유지될 때는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없어서 혹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더니 이번에는 거리두기 풀리고 나니까 일할 사람을 못 구한다. 그래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 뉴스들은 맨날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어떤 언론의 어떤 기사가 네. 사회의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뒤쪽으로만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이건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아까 최진무 교수님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네. 언론학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방향은 정확한 팩트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뉴스는 나쁘고 안 좋은 점은 꼭 찾아내는 능력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우리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에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이런 희망과는 다르게 민폐족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늦은 밤까지 음주가 가능해지면서 보복 심리로 이런 게 나오겠죠. 유흥가 주변에는 고성방과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민원 신고도 엄청 늘고 있고 분쟁이 좀 야기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뭐 주로 이제 요 근처에 홍대 같은 경우도 네. 야간에 심각한 형태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네네. 뭐 싸움이라든가 아니면은 갈등도 있고, 특히 이제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같은 것이 거리두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신고가 되고 있고 민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일종의 폭발성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못한 거를 뭔가 이렇게 뭐 보복섭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폭발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방감 같은 느끼나 그런 느낌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걸로 해방감을 느끼면 안 되지만은 이런 형태가 또 일반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딴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네, 저도 그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그 경기도 산포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삼남매 얘기가 중심인데. 예,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네, 서울로 분들. 출퇴근하는 강남하고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농사도 짓고 싱크대도 만드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 삼남매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해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른데, 그 막내 여자 주인공이 김지연 씨. 김지원 씨. 예.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자꾸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해라 이렇게 자꾸 강요받아갖고 만든 게 해방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하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해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나긴 해요. 글쎄 말인데 이제 외부에 의해서 강요된 억압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그것도 역시 강요된 형태의 해방. 그러니까 관계 폭력이라고 하죠. 김지연 씨가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20, 30대 MZ 세대들이 느끼는 것도 나는 꼭 저기 회식 가기 싫은데
그렇죠. 저 클럽에 가기 싫은데 꼭 해야 돼. 뭔가 이걸 해야지 넌 정상이야라고 하는 네. 일종의 관계 폭력을 반복하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설적으로 해방 일기라는 것을 드라마 네.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방을 얼마나 원했으면 그런 드라마도 나왔을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와서 연결해가지고 또 보니까 해방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먹튀. 예. 이 부산 해운대 횟집 먹튀 2인조에게 현상금까지 걸린 사건이 있더라. 이 예. 얘기가 어제 기사가 됐어요. 실제로 이제 그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네네네. 아주 큰 형태의 어떤 기업형 그 어떤 가게 이런 데 말고 중소규모 작은데. 예, 사장님하고 종업원 몇 분 있는 이런 데가 타겟이 되고요. 네. 일단 뭐 이런 일종의 먹튀는 일종의 이들한테 놀이 같은 형태입니다. 이제 놀이처럼? 예. 약탈적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들 자체 반문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일종의 메뚜기식으로 한번 쓸어올고 지나가는 어허. 그러니까 2, 3인조가 거기서 뭘 시켜놓고 시간도 한 4시간 이상씩 어머나. 있다가 한 뭐 그것도 많이 시키지도 않습니다. 몇십만 원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4, 5만 원 시키고 한 사람 빠져나가고 나머지 둘이 나가고 이런 왜냐면 한 사람이 먼저 빠져나가야지 그 사람이 돈을 냈다고 하고 나머지 둘이 나가는 그렇군요. 이런 방식의 아주 지능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어떤 한 가게한테는 몇만 원 안 될 것 같지만은 그게 한두 사람이면은 한두 건이면 문제가 아닌데 여러 건 이게 메뚜기식으로 떼식으로 달려들면은 자영업자들 죽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래서 약탈적인 아주 심각한 반사회적인 반문화 형태입니다.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어떤 A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A 가게에 온라인 그 사장님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쯤에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못 먹고 굶주림 이유가 되는 범죄에 대해 간담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난 이걸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올린 글이 있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소주 2병하고 향어회 등 총 48,000원어치를 먹었고 문 밖에 나가서 한 명이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한 명은 화장실 가겠다라고 하면서 충전 맡겼던 휴대전화를 찾아가더니 도망가 버린 거다. 상품권 10만 원을 사려야겠다. 찾아달라.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먹튀한 사람들을 찾는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종류의 일이 또 홍대 앞에서도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홍대 앞에서도 그렇고 네. 이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그 한두 달 전에도 있었고요. 네. 3인조 먹튀입니다. 네. 이 경우는 말하자면 3명이 여자 3명, 이번 여자 3명이에요. 여자 3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행색도 뭐 돈이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먹태 2인분, 부대찌개 1인분 뭐 여러 가지 소주 2병 뭐 갖가지 다 시켜놨습니다. 그냥 네, 거기서 네. 자리만 차지하고 장사를 일종의 방해를 한 상태인데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그냥 거기서 뭐 뭔가 좀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종업원들한테 말도 걸고 주인한테도 말도 걸면서 어머나. 먹태도 많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 그 쇼케이스 냉장고를 정리한 사이에 그냥 도망간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그 전에 네. 서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놀이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셀카를 찍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들끼리 일종의 그런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놓고 지들끼리 킥킥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제가 그래서 반사회적 반문화라고 하는 것이 네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먹태 2인분, 부대찌개 1인분, 밥, 면 추가, 아주 밥하고 면까지 왕창 추가하고 토니워터 4병, 소주 2병 주문해서 먹고 자기가 각자 포즈 취하면서 사진도 찍고 네.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주인이 고마워서 서비스로 황도도 챙겨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네들이 먹태 많이 주세요. 그래서 먹태도 더 많이 줬다는 건데 쇼케이스 냉장고 정리하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다. 도망가 버린 거죠. 한 2시간 20분 정도 있다가 아니 한 명이 먼저 가고 나머지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또 도망가 버렸다. 이 수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허. 서너 명이 왔다가 그 정도 시간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네. 놀 거 다 놀고 네. 한 명 먼저 나간 다음에 네. 나머지는 화장실 간 척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봤을 때는 네네. 이건 상습범입니다. 어허. 상습적인 형태의 이거는 아주 고도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CCTV 온라인, 그러니까 캡처해서 온라인에 공개가 되니까 나타났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몰랐다, 일행이 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거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
그 전 단계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게 찍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은 그 시간 간격이라든가 간 사람의 얘기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앞 사람이 계산한 줄 알고 그냥 난 나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건, 그러면 예.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자수한 거예요? 어차피 사진에 너무 많이 찍혀서 얼굴이 공개돼서? 요즘 그 보통 뭐 보배 뭐라고 하는 그 보배들이? 커뮤니티 같은 예. 경우는 이용자가 많고 이게 소위 말하는 네티즌 수사대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 왜냐하면 대충 오히려- 비슷하면은 그 직장에서는 완전히 아니면 그 어떤 데서는 확실히 이 수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오히려 이게 참 그런데 경찰이 이런 걸 수사하는 것보다 이 커뮤니티가 더 효과가 더 큽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광고해 드리면 안 되는데 경찰은 액수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잘 수사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수사 솔직히 해도, 그러니까 신고해도 잘 안 잡히죠? 자, 수사도 좀 늦게 하고. 그죠. 왜냐하면 맡은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2주나 3주 걸리거든요. 근데 이 보배드림에 올리면은 뭐 예를 들면 하루 3일, 만에. 4일 만에 길어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 커뮤니티를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경찰의 입장에서도 CCTV를 돌려보고 여러 가지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고 액수는 적고 그렇죠. 소액이니까 뭐 예. 몇만 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에 신고하면 또 왔다 갔다 진술하기가 귀찮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잡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예, 그러니까는 아 이제 이런 거 해도 안 걸리는구나 이런 학습 효과가 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갖고 이런 것이 일종의 악질적 놀이가 되는 방향. 근데 그 어린애들이나 뭐 좀 호기심을 그래 한번 해본다 치지만 어른들이 또 그러는 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50대, 40대, 40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이를 10대만 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30, 40대, 50대 이걸 일종의 악질적 놀이로서 즐기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그렇게 변한 겁니다. 자, 어쨌든 확인해 보니까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신고된 이런 무전 취식, 무임 승차권 이런 것들이 28만 건이래요. 근데 신고된 것만 계산하니까 28만 건이면은 신고되지 않은 암수 범죄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50만 건이 훨씬 넘겠죠. 예. 그거 이제 아마 무임승차까지 같이 한 거고 경찰청에 통보된 거는 지난해 통보된 어떤 이 무전 취식만은 네. 2019년도에는 5,900건, 2020년에 4,700건, 작년에는 2,700건 정도 되니까 아마 작년엔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그때 이제 그런 것 코로나 같고,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예, 아예 가게가 가게- 닫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고,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무임승차까지 합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무전취식이라는 것이 네. 아까 말씀드린 건 범죄적 형태가 액수는 적지만은 네. 이 자영업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매우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이 손님들한테 내가 성금을 받아야 되나? 아니, 저분들한테 내가 지금 신경을 쓰느냐고 내 영어를 못하는 상황까지 합치면 그들이 가지고 가는 2, 3만 원 먹고 도망가는 거에 그 피해는 그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내 가게 이렇게 앞에 버려놓은 가게에서 예를 들면은 과일 같은 거 누가 한 명이 싹 지나가면서 훔쳐가. 그럼 그걸 딱 보면은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러는 사이에 그럼 저 가게에 지금 비워놨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면 어떡하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이런 걱정도 있고 그게 상시적으로 불안감, 아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장사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힘든 자영업자들의 피를 말리는 범죄입니다. 너무 나쁜 예, 거예요. 예. 심리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방학동에 50대 먹튀 커플이 또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을 지문 검색을 통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뭡니까? 어떻게 그래도 다행히 잡았네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마 도봉경찰서에서 네. 이제 보통 서울에는 민생경제 범죄팀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생경제 예. 왜냐면 수사팀. 생활범죄팀이라고 하고요. 네. 액수가 적지만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을 좀 괴롭히는 범죄들을 그렇죠.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네. 보통 이제 맥주병 같은 데는 곡선이고 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문을 검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평면판 같은 경우는 되게 쉽습니다. 아, 이런 아크릴판에는 지문이 금방 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면이기 때문에 네. 이 닌히드림법이라고 해나 이런 어떤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붙여서 바로 하면 이게 검색이 되는데 곡선이고 액체가 있으면 예전에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문 검색 기술이 굉장히 경찰이 발달해서. 발달해 갖고
이런 데에서 많이 동원이 되죠. 특히 맥주병이나 소주병 같은 데는 네. 이 곡선을 지문을 복구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게 동원돼 갖고 네. 뭐 찍어봤더니 네. 금방 특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소환 조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조사 자체가 창피하겠네. 예,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90대. 이게 지금 액수도 2만 원, 3만 원인데. 근데 이게 또 과학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잡힌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예, 예. 될 것 같고 반드시 잡힙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CCTV 들여다보고 지문 채취하고 경찰한테 찾아달라 그러고 온 국민이 수사대가 돼서 네티즌들이 고생하고 어마어마한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먹고 튄 2만 원,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백만 원어치 행정력이 낭비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들을 관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관종이에요? 그렇죠. 관종이죠.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순한 어떤 무전취식 범죄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걸 상습적으로 한 번 하는 사람은 10번, 20번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성입니까? 습관성으로.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관심 갖는 거? 관심 받고 사람들이 이 괴로움 당하는 걸 즐겨보면서 키득키득거리는 그거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분들 상습범들은 반드시 네, 잡아야 됩니다. 정말, 잡아서 네. 반드시 그 어떤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그냥 단순 무전취식은 여기에 네. 해당되지 않지만 10번, 20번 되는 이런 무전취식, 이건 무전취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건 상습적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뭐 이런 거에 처해지는데 이게 단순히 밥을 먹고 돈을 안 낸 이걸 경범죄를 취급할 것이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봐서 사기를 볼 것이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그렇죠. 건데 예. 그걸 가르는 뭐 게 있어요? 상습성. 기준이? 그리고 상습성? 의도성이 되겠죠. 의도성은 어떻게 알아요? 고의성 같은 경우는 그들의 어떤 CCTV 상에서 미리 그 모의를 했는가? 요즘 같은 건 다 소리도 나옵니다. 요즘 CCTV 예, 소리 소리도 들려요? 나옵니다. 확대하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걸 그냥 뭐 깜빡 잊고 못 냈겠지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CCTV에 다 찍히기 때문에 이 고의성은 입증하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고의가 인정되기가 요즘 매우 쉬워졌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는 기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종류의 일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면 상습 사기가 돼서 2분의 1까지 또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힘든데 장사해가지고 온 식구들 생계를 책임지시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이건 반사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 반사적 행위라고 보는군요. 오히려 이런 반사적 행위를 네. 경찰력이 더 집중해서 근절해 나갈 때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가 배상 프로파일러님하고 준비한 거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소하다고 해서 그냥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한번 느끼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신장식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이 있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